신이민과 재외동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이민입니다. 신이민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민을 보낸 시기부터를 신이민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이민 시기에 어떻게 이민이 나갔고 그 결과 재외동포들이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이민 그 개념과 시기 구분을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이민으로서 처음 시작한 남미로의 농업이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또한 독일로의 광부 간호사 이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물론 완전하게 정부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베트남 전쟁 때의 베트남으로의 이민, 중동으로의 기업 진출과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이민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또한 이러한 이민이 심화되면서 캐나다, 호주처럼 현재 많은 재외동포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이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타 어떤 지역으로 신이민이 진행됐는지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신이민 시기의 재외동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신이민의 개념과 시기 그리고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이민, 신이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기점은 뭘까요?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 후에 이민을 간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돼서 새롭게 시작한 1945년부터를 얘기할까요? 또는 어떤 기점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신이민이라고 할 때는 1962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 이민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면서 국가의 이민 정책으로 집단적으로 이민을 보낸 그때부터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민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는 1962년도부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계속 관여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민의 시기 구분을 할 때 첫 번째 시기인 제1기라고 할까요? 이때만 국가가 많이 관여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1기 언제일까요? 1962년부터 1989년까지가 신이민의 제1기입니다. 1962년 해외 이민법이라고 한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으니까 알겠는데 1989년은 뭘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1989년 이 시기는 한국에서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시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야? 해외여행 자유화라니?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가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통제가 됐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집단적으로 이민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는 1989년까지가 사실상 신이민의 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민을 보냈을까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실업 문제였습니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난은 70년대 중반까지도 북한보다도 더 가난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북한보다 훨씬 잘 살지만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일자리를 해외에서 얻고자 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외화가 송금되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실업 문제 해결과 외화 획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민을 서두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루어진 지역은 남미 지역이었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이런 지역에 농업 이민을 보낸 겁니다. 1963년에 브라질에 103명이 출발을 합니다. 사실상 한국에 의해서 기획되고 정부가 보낸 신이민의 최초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간 분들이 대부분 농업 경험이 없는 분들입니다. 해외에 나가고자 한 거죠. 더군다나 현지의 사정도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완전히 황무지였기 때문에 이것을 개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혹은 계약 기간 전에도 도망치듯이 도시로 나갔습니다. 어쨌든 이 남미로의 농업이민, 이것이 한국 정부에 의해서 시도된 첫 번째 신이민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독일로의 광부와 간호사의 이민입니다. 1963년부터 77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한 15년 정도 진행이 됐죠. 63년에 247명을 시작으로 해서 5,323명 정도의 광부가 독일에서 일했습니다.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66년에 128명이 가서 76년까지 10만 명 정도가 간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이민사에 있어서 독일로의 광부 간호사, 이 주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이민의 하나는 기술자의 파견입니다.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한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돕고자 기술자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먼저 31만 명에 이르는 병력이 파견됐습니다. 66년에서 69년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이러한 병력을 지원하고자 2만 4천 명 정도의 기술자가 파견된 겁니다. 이들은 한국군만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닙니다. 미군들을 위해서도 일했고요. 물자를 납품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도시에서 자영업을 하기도 하고 무역업을 통해서 납품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 기업들,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한진, 현대 이런 기업들, 또 삼한기업 이런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또는 미국 기업에서 다국적 접속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군속 같기도 하고 기업에서의 종업원 같기도 하지만 준군사적 활동이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974년에 베트남 전쟁이 종전하고 나서 이들은 대부분 다른 국가로 이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해외 이주를 마음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이겠죠. 당시 마침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광산 개발 붐이 있어서 호주로 가게 됩니다. 약 5천 명 정도가 호주로 갔습니다. 또 당시에 중동 등의 노동자를 파견했는데요. 중동의 건설 경기 같은 것을 위해서 기업이 많이 진출했는데 이때 이미 베트남 전쟁이 있던 분들을 포함해서 또 한국에서 새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기획 이민으로 실제적인 이민이 이루어진 신이민 시기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 관여는 아니지만 상대 국가의 이민정책 변화로 인해서 또 이민을 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1965년에 이민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정주형 가족 이민이랄까요? 초청 이민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또 전문직 중심으로 이민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이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호주 역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술직의 이민을 받아들였고요. 캐나다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각 정부의 이민정책 변화에 따라서
기술직으로서의 이민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이민 1기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하면은 또는 현지 사정이 변화하면은 다른 곳으로 또 재이주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에서 중동으로, 베트남에서 호주로, 또는 독일에서 광부를 하면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로 또는 호주로, 남미의 농업 이민자들이 남미의 다른 지역도 가지만 또 호주로 가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이민의 2기는 뭐냐? 2기는 1989년도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9년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됐는데요. 또 마침 그 전에 88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또 91년도에는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소위 탈냉전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이때 한국 경제는 고도 성장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기 시작하면서 자유롭게 해외를 나가게 되니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많은 국가들이 비자 면제 협정을 한국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됐죠. 이 경우에 있어서 중산층의 경우에는 여행을 가서 투자 이민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는 정말 이민 와도 될 것인가, 또는 아이들의 유학을 보내서 영어라든지 어학을 배우게 한다든지, 혹은 아예 조기 유학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민들이 이루어진 시기가 이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1997년에 대한민국에 외환 위기가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층들, 30대, 40대를 중심으로 해외로 취업 이민을 나가게 됩니다. 이 취업 이민 지역은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뉴질랜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2기에 있어서는 정부의 관여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 이민 정책 변화 또는 한국에서의 변화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간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신이민 3기는 언제인가? 21세기부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이민 3기는 1기, 2기가 해외로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입니다. 역이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혹은 재외 동포들이 한국으로 귀환 이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민이라는 표현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완전히 가서 정주하고 사는 것인데, 이제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이민이라는 것이 쌍방향으로 막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민이라는 용어보다는 이주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달라지게 됐습니다. 구이민 지역의 중국 동포라든지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으로 귀환 이민을 했고요. 70년대, 80년대, 심지어는 60년대에 이민을 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역이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다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초국가주의 시대의 이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주가 일상화되고 한국과 외국 두 곳으로 나눠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러기 아빠 들어보셨나요? 가족이 두 군데로 나눠진 분들이 많은 것이죠. 심지어는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국과 한국에서 같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이민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지만 진행되면서 성격을 달리하게 되고 오히려 초국가주의 시대의 이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